네, 안녕하세요. 소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월 3일, 네, 수요일이고요. HLB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7월 3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나와 있고, 우리는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찌라시 혹은 악의적인 내용을 가진 이런 뭐 기사라든지 혹은 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는 팩트만 보고 가자. 공식적인 입장만 보고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노이즈에 좀 노출이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쵸? 자, 판단이 흐려지지 말고 팩트만 가고 공식적인 입장 갖고 우리는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자, 오늘 새 소식 나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걸 볼게요. 자, 여기 지난 5월 25일에 급등을 하였고, 바로 이날, 이 다음날 이제 전환사채 공시가 나옵니다. 330억짜리.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전환사채 그 납입일이 7월 16일이에요. 자, 오늘부터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보세요. 7월 3일이니까 일주일, 2주일이 남았죠? 자, 2주 뒤에 납입을 하냐, 안 하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 330억 들어온 이 사무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평단이 6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우리 팩트 기반으로 보자고요. 자, 지난 공시에 330억이 언제 들어오게 납입을 하게 됐나요? 7월 16일에 납입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 330억을 넣었는데 이자가 1%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운영 자금으로 빌려주죠. 과연 1% 먹으려고 이 3년짜리를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만기일이 27년도 3월이죠? 아, 7월이죠. 3년 동안 1%, 연 1% 이자를 받자고 300억을 빌려주니 절대 없다. 자, 뭔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거고 납입일까지는 아직 되지 않은데 공교롭게 자, 7월 3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7월 3일에 FDA랑 미팅 결과가 발표가 되고 오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두 날에 대한 미리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 놓자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 드렸죠. 자, 받아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3일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돌발적인 악재, 가장 치명적인 건 뭐죠? 임상 사이트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걸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30억 납입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혹은 단순히 퍼실리티 문제 내지는 CMC 문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몇 달 안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자, 하지만 이게 지난 6월 28일, 29, 30, 7월 1일, 7월 2일 어제까지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주가를 누르는 걸 보면 자, 이 전환사채의 평단이 6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5만 원대였단 말이죠. 5만 8천 원, 8천 원까지 빠졌는데 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납입이 된 후에 되겠죠. 자, 얼마까지? 4만 6천 원까지. 자, 그러면 약 30%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고 또 주가가 오르면 이게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률의 차이를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눌렀을 때 납입이 되고 나서 전환가액이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까지 좀 그랬었는데 그러기 전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알고만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자, FDA 미팅에서 추가 보안 사항이 없다.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 자, 지연되었던 본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FDA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자,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 클래스 1, 최대 6개월 클래스 2로 심사 기간을 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7월 3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자, 클래스 1일 경우에는 9월 3일까지 허가가 나올 것이다.
클래스 2일 경우에는 6개월 뒤니까 1월 3일이 되겠다. 자, 이 두 날짜를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체크를 해야 되나?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고점이 언제였나요? 3월 26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른쪽 어깨가 4월 말이었죠? 그러면 3월 말, 4월 말이 여기가 머리, 여기가 오른쪽 어깨, 맞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승인은 5월 15일이었는데, 자, 그때는 막상 5월에 들어가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다시 클래스 1이든 2든 뭔가 나올 텐데, 일단 1에 집중하자고요. 2는 앞으로 6개월 뒤에 이야기니까, 자,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지난 사례를 봤을 때 5월 15일이 허가를 받는 날짜였고, 고점은 3월 말이었다. 오른쪽 어깨는 4월 말이었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왜죠? 자, 지난 과거의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가가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승인을 받으면 재료 소멸로 빠집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해서 여기 기대감으로 상승한 고점을 뛰어넘을 때가 언제죠? 실적이 미친 듯이 찍히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제가 신약이 시판이 되고 실적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게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몸으로 견디실 거냐고요. 물론 수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데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고점이 뭐 10만 원인데 5만 원대를 지루하게 횡보하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재료 소멸할 때 매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분할 매도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막상 가까워질수록, 이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있고, 어쨌든 자, 왜 지난 걸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자, FDA 승인 다시 기대감이 불어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존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보유를 홀딩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 여기를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구간을 보내셨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3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달 혹은 1개월 반 이 정도 시간 안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만 분할로 해야 됩니다. 분할로. 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재료 소멸은 아니에요. 이렇게 디데이가 있는 종목은 디데이 가까이 왔을 때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료 소멸이 더 많죠. 한 7대3, 8대2가 된다고 하면은 이 비율에 맞춰서 10종목 중에서 8종목은 재료 소멸로 떨어지고 두 종목은 오히려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더라. 그러면 이 비율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항상 통계에 의거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할 거잖아요. HLB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반복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올라가면 80%는 정리를 해놓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로 뚜껑을 열어보자. 그러면 상관없죠. 이미 80%의 비중은 수익 실현을 해놨어요. 그럼 나머지 20%, 예를 들어 1억을 들어갔어요. 8천만 원은 매도했죠. 2천만 원 남아있어요. 이거는 빠지더라도 그냥 나오면 돼요.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도 정리를 안 해놓는다? 빠지죠? 매도를 못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플러스 50%까지 봤어. 내 눈앞에 플러스 50%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내려와서 0%가 되잖아요? 이거 매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서. 이게 내 본전이 돼버리죠? 이 50%가 내 본전이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놔야 대응이 점점 쉬워진다.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들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덜덜 떨면서 손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자,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내용들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데이가 있는 종목은 기대감의 비중을 계속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도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판이 열렸어요. 판이 다시 짜졌어요. 그러면 클래스 1, 클래스 2 기준으로 전략을 미리 짜놓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 FDA에서 보안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완할 게 없대요. 그 보완할 게 없으면 나와 있죠? 추가 보안 사항 없다. 그러면 왜 이 날짜에 승인을 안 했을까요? 할 게 없는데 더 이상. 그쵸?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도된 거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전략 안에 넣어놓자 이거예요. 모르니까.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 만약에 세력이 여기 찍고 여기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세력이던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시나리오 안에 넣고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7월 3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지난 영상 보고서 문의 주셨던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HLB 대응 보내주셨고 7월 1일 월요일이었고요. 자, 6만 원 이하 이날이 언제였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빨간 날. 자, 12 발행으로 한번 밀렸죠. 자, 밀리고 멈추고 밀렸죠. 다시 올라옵니다.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6만 원 이하 잡아보자. 자, FDA 미팅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다. 호재가 노출 시 급등이 가능하다. 자,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이틀 동안 연속 2번 하한가를 가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대부분 됐다 이거예요. 팔 사람 다 팔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악재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락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잡으면 하락하면 손절 짧게 치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시킬 수 있고 호재가 나오면 두 자릿수 이상을 먹을 수가 있는데 매우 유리한 구간이다. 맞죠? 유리한 구간이죠? 이미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날에. 그러면 요거 밑으로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 만약에 치명적인 악재가 나오면 손절하면 됩니다. 짧게 5% 전후로.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안내를 드렸었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렸죠.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으므로 호재 노출 시 급등 가능성이 높다. 기존 보유자 추가 비중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슈팅 나오면 다 분할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절반 이상 해야 되겠죠. 아무튼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응? 클래스 1인지 2인지 앞으로 나오는 내용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대응 방법을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번 제 번호고요. 여기로 H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자, 대응 전략, FDA 미팅 이후 대응 전략, 최종 목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를 해놨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대응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고 판이 다시 짜졌으면 지난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우리의 매매 방법, 매매 타점을, 매매 투자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면서 점점 완전하게 된다. 이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H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 HLB 추적 관찰하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쪼록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급등할 때 너무 빨리 내리지 않고 확실히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런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